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방송사들이 공동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드러난 강원도민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물었습니다. 매우 잘한다 15%, 다소 잘한다는 23%로 긍정평가가 3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소 잘못한다 20%, 매우 잘못한다는 37%로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고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6%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주시 갑과 원주시 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 각각 30%와 33%, 35%로 긍정평가가 낮았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43%, 강릉시와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각각 40%로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는 40대 17%, 20대 이하 20%, 30대 23%, 50대 31%로 낮은 반면 60대 53%, 70대 이상은 67%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0대 81%, 30대 71%, 20대 이하 70%, 50대 65% 순으로 높았고 60대는 42%, 70대 이상은 20%였습니다. 총선 주장 공감도에는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5%,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52%,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이 47% 순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원주시 갑 52%,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47% 순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접전 양상을 보였고 정의당 4%, 기타 정당 3%,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은 1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55%, 50대 45%, 30대 40%, 20대 이하 3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 63%, 60대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여당 쪽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는 28%, 중도 34%, 진보는 2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중도나 진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60대 이상은 보수 쪽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8개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도내 MBC를 비롯한 KBS 지원 방송이 입소스의 분석을 의뢰해 강원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강원도 전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 응답률은 16.8%로 이번 조사 결과는 도내 MBC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뇌물 3억 원을 주고 30억을 넘는 관급 공사를 따냈다. 평창의 상수도 관련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저희 취재진에게 폭로한 내용입니다. 하자 문제가 불거지자 엉뚱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들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윤하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만 원권, 만 원권 돈다발이 책상 위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현금 1억 원입니다. 평창 박림 농공단지에서 수도 설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기 직전 일종의 보험용으로 찍어뒀다는 사진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장부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1천만 원, 2019년 6월 14일 1억 원, 2019년 10월 23일 금두꺼비 10돈 등 날짜와 성씨,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차례, 거의 거르는 달 없이 2018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1년 1개월치 내역입니다. 장부상 소장에겐 15차례에 걸쳐 2억 6,500만 원을, 실무자에겐 5차례 4,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당시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실무 공무원과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물을 준 대가로 같은 기간 평창 전역에 수돗물 보관 탱크 설치와 교체 등 16건, 36억 원어치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큰 돈 들어갈 때는 언제까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었고 작은 돈 들어갈 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왔죠. 그래서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많이 받아갔죠. 박 씨에게 본인도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를 묻자 공무원들의 행태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물탱크 내부에 녹슨 부분이 발견되면서 하자 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고 최근에는 평창군이 박 씨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가압류까지 걸면서 회사 문을 닫을 처지까지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18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한 번도 못했거든요. 교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나왔고 유면사 올해 평창군하고 계약 한 번도 못했거든요. 있는 계약들도 취소하고. 박 씨는 은행 출금 내역, 뇌물 장부, 휴대폰 위치 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걸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공무원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지금은 평창군 경제건설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출근을 하셨죠? 네.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 심사가 한창인 군의회에도 해당 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지만 인터뷰는 거절했고 뇌물 수수는 부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뇌물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역시 팀장으로 승진한 당시 실무자급 공무원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다 설명했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평창군청과 상하수도 사업소는 물론 공무원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내년도 공공노인 일자리 모집이 다음 주면 마감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2명은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 2명이 도시락이 들어있는 상자를 차 안에 옮겨 담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향한 곳은 춘천의 한 아파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이 도시락을 들고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어르신들은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네, 그럼 맛있게 드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생활비를 벌고 도움을 받는 것 대신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먹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강원도는 3개 분야에서 약 7만 개의 공공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신청은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일부 유형은 마감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급여가 높을수록 인기가 많습니다. 양구 지역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커피 찌꺼기 활용 업무. 체력 소모가 적은 장점도 있지만 하루 3시간 일하고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도 커피 찌꺼기 활용 분야 경쟁률은 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단 중에서는 뽀송이 빨래방하고 여기 운영하는 커피 찌꺼기 새롱 사업단, 이게 지금 인기가 제일 좋고 재참여율도 가장 높으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어르신 74%는 경제적인 이유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생계를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겁니다.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5천 명,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70만 명이 됩니다. 은퇴 뒤에도 일을 원하는 노년의 요구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삼척 도계 지역은 2025년 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 폐관과 맞물려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도계읍 도심과 떨어진 캠퍼스 위치 등으로 재학생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계 캠퍼스를 도심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중 교육센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척시 등은 현재 강원특별법에 유학생 비자 관련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그 유학생들의 어떤 비자 발급을 완화하는 특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계 전산정보고의 전환도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재학생이 30명 이하로 떨어진 만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훈 강원도 의원은 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면 외국인 고등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최근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교육청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지금 학생이 27명인데 그대로 두면 학교는 폐교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학교도 살리고 지역 공동화도 살리고 또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국제직업고 전환에 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민 정책 전담팀도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기업인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강원도는 바이오 특화단지가 앞으로 국가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심지가 될 거라 보고 어제 발족한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밝힐 성화가 어제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성화는 학생과 청소년 선수, 평창군 관계자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부고등학교 체육관에 도착했고 동계 종목 체험, 댄스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화는 오는 28일까지 양구와 태백, 정선, 강릉을 돌고 공식적인 투어 일정을 마칩니다.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횡성, 정선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속초 인천공항 간의 시외버스 노선이 3년 만인 오는 27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속초시는 국내외 관광객 수용을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속초에서는 오전 4시 30분과 9시 30분 출발, 인천공항에서는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3시 10분 출발하는 것으로 운수회사와 협의했습니다.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측은 인천공항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 운전기사를 추가 확보해 운행의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상호금융 196개 기관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업 관련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주와 영동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치금과 상환 준비금이 충분해 단기적인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부실 채권에 대한 공매와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9개 시군 부단체장 내정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릉 부시장의 양원모, 동해 부시장의 문영준, 태백 부시장의 신옥화, 속초 부시장 정영길, 삼척 부시장의 김경구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화청 부군수의 지기선, 양구 부군수 주남석, 인제 부군수 박현봉, 횡성 부군수의 김영진 일자리 과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김만호 예산과장과 최태영 농정과장 등 6명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서막인 선등거리 점등식이 내일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선등거리는 지난 1년 동안 화천 지역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산천어 등과 함께 LED 조명이 빛을 밝혀 야간에 읍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 유명 건축물을 얼음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얼음 조각 광장도 같은 날에 개장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6일에 정식 개막합니다. 한편 춘천문화방송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선등거리에서 산천어 축제 소식을 집중 보도하는 화천 이동 보도국을 진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예산 70억 원과 수양 8교 건설 설계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연구 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이 국비로 반영되는 등 춘천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당초 목표였던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백시가 내년 초에 졸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미진학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2년 이상 주소를 둔 졸업 예정자 300여 명에게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로 졸업 축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내년에도 시민향토 장학회에 15억 6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어서 누적 장학기금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부평 민속시장에 문화광장과 거점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22년 5월 부평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된 뒤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문화광장과 거점시설 2동을 만들었습니다. 동해시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거점시설 2동의 운영자를 모집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폐지 5년 만에 교육감 표창 수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018년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조장과 교사 업무 과중 등 이유로 교육감과 교육장 표창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모두가 주인공인 졸업식에서 한 명에게만 특별상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